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 이지샵 자동장부 사용 방법 생방송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주제는 앞서서 공지해 드린 대로 저희 급여 지급부터 신고하는 내용에 대한 인사급여 메뉴 사용 방법 2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1편은 이제 여기 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급여 내역 어떻게 입력하는지에 대해서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오늘 2편 들으시다가 1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생방송 교육 그 메뉴에 가시면 1편 내용도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저희가 안내해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카카오톡 지금 플러스 친구 검색을 통해서 이지샵이라고 검색하시면 이지샵 자동장부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오시면은 그 1대1 문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방송 보시다가 뭐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방송 중에 이제 주제와 관련이 없더라도 저희 자동장부 사용 방법과 관련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생방송 교육 중간에 카카오톡 통해서 문의하실 수 있으니까 카카오톡 그 플러스 친구 검색 통해서 한번 이 기능도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방송을 이제 주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저희가 댓글 통해서 활발하게 참여해 주시거나 그리고 마지막에 진행되는 퀴즈 맞춰주신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지급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활발하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예고해 드린 대로 인사급여 메뉴 사용 방법 2편이고요. 인사급여 메뉴 사용 방법 이제 2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냐면 인사급여 간단하게 급여 지급은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급여를 지급하시면서 나타나는 문제나 궁금한 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자분들이 이제 문의사항 통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루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급여를 지급했으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신고도 해야 되잖아요. 세무신고. 그래서 원천세 신고랑 지급명세서 제출이라는 걸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 방법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띄워드린 교환은 저희 교육고객센터 들어가시면 왼쪽에 자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실에 가시면 맨 첫 번째 급여 지급부터 신고까지 인사급여 메뉴 사용 방법 2라는 제목의 글을 보시면은 교환도 지금 보고 계신 교환도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다운받아서 같이 강의 들으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장부 내용을 가지고도 하는데 이제 자주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장부 화면이랑 동시에 이제 제가 나눠드린 교환을 같이 동시에 띄우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주 묻는 질문이 어떤 거냐면 직원 정보를 등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직원 정보를 입력할 때 4대 보험 이제 입력을 하는데 이런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월 급여액으로 산출된 시급이 2016년도 최저 시급보다 작습니다. 보수 월액 또는 주 근로시간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뜨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어떤 거냐면 여기 직원 등록을 하시다가 이렇게 4대 보험을 이렇게 적용을 체크를 해요. 하고서는 여기에 보수 월액을 입력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수 월액을 입력을 하시고 근로시간이 뭐 40시간이다 라고 해서 제가 임의의 지금 값을 넣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그래서 이렇게 필수값을 다 입력한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이게 나오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저희 쪽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왼쪽에 사대보험 신고라는 메뉴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 메뉴를 입력할 때 저희 쪽에 그 최저임금이 맞는지를 그 파악해서 들어가는 정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력하신 값이 그 사대보험 신고를 하실 수가 없는, 그러니까 저희 쪽 프로그램을 통해서 없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저희 쪽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대보험 신고를 하시기 위해서 넣는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값이 그대로 사대보험 신고 메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 주 근로 시간만 좀 낮춰서 저장을 해주시면은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이제 메시지가 아까는 좀 안 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바 이렇게 해서 정보를 나머지 정보 입력하고 신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시간을 조금 더 낮춰서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제 급여 정규직의 테이블에 보면은 뭐 상여금, 식대, 뭐 차량 보증, 기타 수당 뭐 이런 식으로 테이블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상하게 보면은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직원이 있는데 이렇게 김장부 씨나 김자동 씨 이렇게 누르면은 그 테이블에 이 사람은 분명히 김자동 씨는 상여금도 급여에 포함되어 줘야 되고 식대도 포함되어 줘야 되고 기타 수당도 있다. 근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얘를 더 상세 내역을 볼 수 있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땐 어떻게 하시냐면 직원 정보에 가셔서 이 김자동 씨를 누릅니다. 그래서 이 김자동 씨 누르면 여기에 지급 공제 항목이라는 항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서 상여금, 식대, 차량 보조금, 뭐 육아수당 주면 육아수당, 그러니까 주는 거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체크를 하고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급여 정규직에 들어가시면 김자동 씨 클릭하면 아까 전에 체크한 항목이 그대로 세부 내역으로 뜹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내가 지급하고자 하는 그 직원의 그 세부 내역이 안 뜬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이렇게 한번 직원 정보 가서 해당하는 직원의 지급 공제 항목 쪽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거를 많이 물어보시냐면 이거를 제일 많이 거의 물어보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직원의 근무한 월과 급여를 지급한 월이 다른데 어떻게 기재를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이 직원은 근무를 10월 달에 한 거예요. 그래서 10월 근무를 했는데 급여를 뭐 그 달에 줄 수도 있지만 11월 달에 주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11월 뭐 5일 날 급여를 준 거예요. 그래서 10월에는 근무했는데 11월 5일 날 급여를 지급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 지급일을 어떻게 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 저희 쪽 지급일을 선택하면 근무원월이 자동으로 그 근무월이랑 지급일이 일치를 하게 이렇게 월이 일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고서에도 그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근무한 월의 말일자로 지급일을 저희 쪽 입력해 주시고 이 입력한 지급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김자동 씨라고 하면은 이 김자동 씨가 10월 달에 근무를 했어요. 근데 그 급여는 11월 5일 날 줬습니다. 그러면 지급일은 11월 5일로 해야 되냐? 네, 그게 아니고요. 10월 말일자인 10월 31일로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원천세 신고는 10월 기준으로 다음 달인 11월 10일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렇게 해서 김자동 씨 작성하기 하면 이렇게 작성을 해서 지급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무한 월과 지급한 월이 다른 경우에는 지급한 월이 아니라 근무한 월의 말일자로 해서 입력을 하고 원천세 신고도
그 기준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세법에 정한 기준이랑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상의 처리이기 때문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근무한 월의 말일자로 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를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어떤 경우냐면 지급일을 입력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직원을 선택하려는데 직원이 안 나와요. 이게 어떤 케이스냐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저희 쪽에 인사급여 메뉴에 들어오셔가지고 직원 등록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직원 등록을 안 하시고 무조건 급여 지급부터 하시려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 정규직 입력해야겠네? 급여 정규직 들어와서 이렇게 급여 지급 입력하고 직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직원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직원이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직원 정보 메뉴에 다시 가셔서 직원 등록 또는 뭐 사업소득자 등록, 기타 소득자 등록을 통해서 등록을 먼저 하셔야지 급여를 지급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는 저는 분명히 직원 정보에다가 직원 등록했는데요. 왜 안 뜨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김장구 씨라는 사람을 급여 지급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딱 들어와서 보면은 어떤 거냐면 이제 입사일이랑 퇴사일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급여 지급은 2016년도 12월 달에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2016년도 근데 12월은 보니까 퇴사일 이후예요. 그러면은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이 사람은 근무를 안 하는 사람이네 라고 판단을 해서 직원 선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직원 상세정보 등록을 봤을 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걸 수정을 먼저 해 주신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급여 정규직에 가면 직원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뜨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급여를 지급하려는 사람이 안 뜬다라고 하시면 먼저 확인해 보실 거는 직원을 올바르게 등록했는지가 첫 번째고요. 등록을 했는데도 안 보인다면 해당하는 직원의 그 직원 정보를 가셔서 그 입사일과 퇴사일 사이에 급여 지급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맞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사항을 먼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 제가 지금 슬라이드를 왔다 갔다 해야 돼가지고 조금 진행이 느릴 수도 있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제 어떤 걸 또 많이 물어보시냐면 직원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대보험 금액이랑 자동 계산된 사대보험 금액이 다르다는 경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두루누리 보험 적용받거나 하면은 사대보험 지원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직원 50% 부담하는 게 자동 계산된 금액이랑 다른 케이스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이거를 어떤 분께서도 물어보셨어요. 고용보험 지원을 받는데 저희가 생방송 교육 질문이라고 해서 생방송 교육 이전에 그 문의사항 통해서 질문 받는 게 있는데 이제 어떤 분께서도 물어보셨는데 그 고용보험이 실제로 지원을 받아서 다르다고 그때는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동장부라는 직원이 급여가 300만 원이고 상여가 20만 원이고 식대가 10만 원이다. 그래서 계산하기 눌렀는데 이 직원은 뭐 두루누리 적용을 받아서 실제로 지금 국민연금은 14만 4천 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7만 2천 원이고 실제로 뭐 9만 7천 원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실제로 해보면은 뭐 47,500원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50%를 덜 부담한다. 자동 계산된 거보다 하면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대로만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클릭을 갖다 대고 지우기 이렇게 하시면은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계산하기를 먼저 누르고 자동 계산된 금액에서 실제로 그 직원이 50% 부담하는 금액 있잖아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공제 총액이랑 이게 바뀝니다. 실지급액이. 그래서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현금 잡으시고 지급하기 누르시면 돼요. 그게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하면은 위에서 조회하고 나면은 이렇게 자동정부라는 사람이 네, 어떻게 됐는지 여기 보시면 아까 72,000원, 47,500원, 1,400원 수정한 대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수정한 대로 이렇게 지급이 가능하니까요. 만약에 해당하는 직원이 50% 부담하는 금액이 다르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이렇게 수정을 직접 대시고 수정을 해서 지급하기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나 지금 강의를 보시다가 알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제가 좀 이따가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나는 실제로 뭐 50% 적용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은 100% 그냥 뭐 지원 안 받는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계산하기 다시 눌러서 144,000원 이렇게 찍힌 거 보고 다시 그냥 지급하기만 눌러주시면 수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죠, 공제액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먼저 지급 내역 조회하기 들어오셔서 직원 조회하시고 그 다음에 금액이 실제로 다르다고 하면은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은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다시 지급하기만 누르면 된다. 이렇게 수정하시기로 나오면 확인 누르면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 강의를 보다가 지금 내가 급여 내역 잘못 입력한 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시면 이렇게 수정을 해서 다시 지급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신고를 했던 금액을 변경하는 거는 수정 신고를 하셔야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4대 보험 땡 금액이 다르다라고 하시면은 그거는 다시 수정 신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직원 그 장부에서만 수정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 많이 물어보시는 케이스는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은 일용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급여 내역 입력을 어떻게 하는가 그겁니다.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뭐 일용직으로 3개월 쓰는데 계속해서 3개월 이상 쓰면 일용직이 안 된다고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시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 이런 건데 이런 경우는 직원 정보에 들어오셔서 일용직 직원의 퇴사일을 먼저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용직 직원은 이제 11월 말일자로 그만둔다. 그래서 퇴사일을 먼저 기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규직 직원을 다시 고용하시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퇴사시키고 다시 고용하시는 개념이니까 직원 등록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하고 부분은 정규직으로 하시되 이 입사일은 퇴사하고 바로 정규직으로 바뀌었으니까 11월 30일 날 퇴사는 시키고 11월 1일 날 다시 고용하시는 형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국인 찍고 주민번호 입력하고 그 다음에 저장하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들어가서 급여 계속 지급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용직이었을 때 급여는 급여 일용직, 정규직이 되고 나서의 급여는 급여 정규직 가서 이렇게 지급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일용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급여 내역 어떻게 처리를 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 세법상으로는 이제 그 원천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용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였다고 하면은 그 저희 장부에서만 일용직 퇴사 처리 시키시고
정규직으로 다시 등록하신 다음에 다시 그 급여 정규직 가서 급여를 지급 계속 하시고 원천징수 신고 매달 다음 달 10일까지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로 장부에선 처리할 거는 이거밖에 없다. 그리고 신고만 올바르게 하면 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이제 4대 보험 설명하면서 언급을 한 부분인데요. 이제 입력한 인건비 내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싶으신 경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연습을 했다든지 그냥 한번 입력을 해봤다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든 인건비 내역을 수정이나 삭제를 하실 필요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수정하는 방법은 아까 잠깐 4대 보험 자동 계산 그때 보여드린 거랑 동일해요. 그래서 만약에 간편장부에 들어가서 이제 비용 쪽에서 봤는데 급여 이렇게 지급한 내용을 봤는데 내가 실제로 급여를 지급한 내용이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수정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인사급여 메뉴에 들어와서 내가 정규직 직원을 수정하려고 하면 급여 정규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일용직 직원을 수정하려고 한다면 급여 일용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사업소득 뭐 수정하시려고 하면은 사업소득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정규직을 아까 전에 계속 등록을 해놔서 아니면 일용직도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이렇게 일용직 들어와서 보여드리면 이 자동장부라는 일용직 급여를 나는 실제로 시급을 5만 원이라고 했는데 다시 확인해보니까 시급이 5만 원이 아니라 4만 5천 원이네?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하시려면 이렇게 4만 5천 원 수정을 하시고 다시 계산하기 누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기 다시 누르면 아래 내역이 다시 뜨고요. 이렇게 해서 지급하기 누르면 성공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 하면서 바뀝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미 원천세를 신고한 직원에 대해서 수정을 하실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미 그 과세관청한테 나는 이 직원 인건비가 이만큼이야 라고 신고를 했는데 실제로는 급여를 더 많이 줬거나 덜 준 거예요. 그러신 경우는 원천 징수할 금액도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낼 세금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신고하셨던 내용을 다시 수정을 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원천세 신고를 한 직원을 수정하실 때는 여기 저희 장부 내용만 수정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신고도 다시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걸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규직 직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찬가지로 그냥 들어와서 조회 이렇게 딱 하면 내가 급여 지급한 내역이 다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자동장부시 10월 14일 날 지급한 내역은 알고 봤더니 식대가 없어. 식대를 한 푼도 안 줬어. 하면 이렇게 0 해가지고 계산하기 다시 눌러서 지급하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시 조회하면 내역이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다른 거 조회해보고 다시 들어올게요. 이렇게 그래서 바뀌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급여 내역을 수정은 이렇게 하시면 되지만 이렇게 급여 금액 자체 그 지급한 총 급여액을 수정하실 때는 주의해야 될 게 신고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를 아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4대 보험 잘못 입력을 했다. 직원이 부담하는 4대 보험 50% 그래서 이런 거는 세법상 따로 별도로 신고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세액은 그대로기 때문에 따로 세법상 원천세 신고를 다시 하실 필요는 없지만 네, 여기서 수정만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수정 방법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정 방법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삭제하는 방법도 아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봤더니 지금
장부 입력해 놓은 금액이 다 이상해. 그래서 자동장부시 금액이 다 이상한 것 같아요. 잠시만요. 그래서 이렇게 1월부터 자동장부시 금액을 다시 한번 다 쓰고 싶거나 뭐 내가 실제로 급여 내역 지급 안 했는데 내가 왜 지급했다고 썼지 막 이러면서 삭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체크박스를 체크를 하시거나 전체 선택을 해서 선택 삭제를 누르시면 이렇게 자동장부 시에 급여 내역이 다 삭제가 되고 간편장부에서도 내역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당연히 아까 전에 입력하는 내용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까 전에 뭐 4월 달에 뭐 있거나 이런 내용도 다 삭제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일용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가 일용직을 대표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일용직으로 4월 7일 날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을 잘못 입력한 거죠. 그래서 삭제를 하고자 하면은 여기서 삭제를 하는 게 아니라 간편장부나 복식장부에서 삭제하는 게 아니라 인사급여 메뉴에 들어와서 급여 일용직에 들어가서 1월 1일부터 조회하면은 이 4월 7일 거를 선택하고 선택 삭제를 누르면 내역이 없어지고 간편장부 비용 쪽에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부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편장부에서 급여 내역을 입력하려면 항목에 없어요. 인건비가. 그래서 제가 이전 1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사급여에 와서 쓰시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정이나 삭제도 다 인사급여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 수정이나 삭제도 인사급여 들어와서 급여 내역 입력해 놓은 거 조회를 먼저 한 다음에 수정이나 삭제를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수정이나 삭제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지급한 내가 입력을 막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직원한테 원천징수 영수증을 출력을 해줘야 될 일이 발생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원천세를 이제 신고를 하고 그 원천징수 소득세에 대한 증명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케이스를 나눠봤는데 정규직, 사업소득자, 기타 소득자 다 각각 어디서 출력하는지 체크를 해놨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게 그 정규직 직원 같은 경우는 중도 퇴사자나 작년에 이제 근로소득이 있는 자면서 연말정산까지 완료를 해서 그 사업자가 지급명세 제출을 완료를 해야지 그 원천징수 영수증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중도 퇴사자도 아닌데 뭐 연말정산 하기 전에 급여 내역 명수증 달라고 하면은 그때는 급여 명세서랑 또는 갑급세 확인서라는 걸 출력해서 직원한테 지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급여 명세서를 출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지금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그래서 급여 명세서 출력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제 정규직 직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규직 직원은 이렇게 1월 이렇게 조회 쭉 하면은 급여 명세서를 어디서 출력을 하냐면 나는 김장부 씨의 급여 명세서 출력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김장부 씨 이렇게 조회를 해서 명세서라는 끝에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명세서 상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하기 전에는 이걸 지급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정규직 직원은 이걸 지급하면 되고 이제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는
여기 명세서 똑같이 있거든요. 조회를 해서 이거를 또 출력해서 주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그러니까 지급 내역 조회하기라는 게 결국은 지급 내역 이제 급여를 지급하고 나서 수정, 삭제, 뭐 내역 조회, 명세서 출력 이런 게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 기타 소득 들어가서 1월부터 기타 소득자 조회하면은 이렇게 명세서 또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명세서 누르면 됩니다. 네. 그래서 명세서라는 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다는 거고요. 정규직 직원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뽑을 수 있는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거냐면 이 연말정산 메뉴를 들어가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이 미완료 직원은 못 뽑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완료 직원은 아니고 이 연말정산 완료한 직원에 대해서만 뽑을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해당하는 직원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 우측 하단에 보시면 제출서류 조회 출력이라는 버튼 혹시 보이시나요? 제 얼굴을 가려서 안 보이시네요.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제출서류 조회 출력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여기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은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원의 원천징수 영수증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지급명세 제출까지 완료했으면 정규직 직원은 이 영수증 뽑아서 주면 되고요. 그리고 중도퇴사자 같은 경우도 이거 뽑아서 주면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규직 직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연말정산 메뉴에 가서 해당하는 직원 선택해서 제출서류 조회 출력 누르고 여기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클릭해서 주면 된다. 인쇄해서 주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인사급여 메뉴가 쉬운 것 같은데 이제 숨겨져 있는 기능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이 어떤 게 있냐면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연말정산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중도퇴사자가 이제 중도퇴사자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출력해서 이렇게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중도퇴사자는 신고를 하기 전에 연말정산 완료 처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원천세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좀 지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도 퇴사자의 처리를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중도 퇴사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원천세 신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왜 이거를 해야 되냐면 원천세 신고서를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원천세 신고서를 보시면 이렇게 구분에 중도퇴사라는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근로소득자의 중도퇴사자란에 그 중도퇴사자는 이렇게 연말정 완료 처리를 하고 중도퇴사란에 찍어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처리 방법대로 좀 진행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건지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김장부 씨를 좀 퇴직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 김장부 씨가 11월 말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대요. 그래서 아쉽지만 퇴직 처리 좀 시켜야 돼요. 그래서 2016년 11월 말일자로 퇴사일을 먼저 어디서 입력을 했죠? 지금 제가 직원정보에 인사급여의 직원정보에서 진행을 했죠. 그래서 인사급여의 직원정보에 들어와서 해당하는 퇴직하려는 사람의 이름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내역이 뜨고요.
내역이 뜨면 퇴사일을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11월 말일자로 퇴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해서 찍고 저장. 그래서 이렇게 찍고 저장을 하시면은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마지막 달의 급여를 입력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일단 이미 입력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걸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일자로 김장부 씨가 금액을 갖고 갈 거예요. 아이고, 연말정 완료가 되어 있어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급여 내역 지급하실 때는. 그래서 마지막 달 급여를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하기 누르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이렇게 분명히 00 이렇게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먼저 필드가 이렇게 먼저 뜨거든요. 퇴직일을 이제 입력을 하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급하기를 먼저 누르고, 마지막 달 급여는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연말정산, 그러니까 지금 1월부터 11월까지 급여 내역 지급한 내역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연말정산이 소득세랑 지방소득세가 보통 0이라고 나오실 거예요. 왜냐면 연말정산 완료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급여 내역 마지막 달 이렇게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에 가서 해당하는 김장부 씨를 이렇게 완료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를 먼저 누른 다음에 연말정산 자료 입력을 누릅니다. 그래서 자료 입력을 먼저 누르고 총급여 다시 불러오기를 해서 하면은 아까 전에 이제 입력한 금액으로 금액이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저장하기 누르고 여기에 연말정산 자료 입력 수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른 다음에 그냥 딴 거 입력 안 하시고요. 그냥 이 저장 결과 보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을 눌러주시고 나면은 여기 연말정산 소득세랑 지방소득세가 나오고요. 이걸 확인하신 다음에 저장. 그러니까 아까 전에 금액이 조금 다르죠? 왜냐면 마지막 달 급여가 이제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누르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라 급여 정규직 다시 가셔서 아까 김장부 씨 급여 내역 지급했던 거를 조회하고 다시 한번 계산하기 누르면 이렇게 아까 전에 그 연말정산 했던 내용이 여기 끌고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급여 테이블에 나오고 지급하기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이 실지급액이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처리가 있어요. 중도 퇴사자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거를 하시는 방법이 제가 너무 빨리 해가지고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퇴직일 제가 슬라이드로 만들어 놨는데 먼저 직원 정보 가서 퇴직일을 먼저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말정산 메뉴 가서 완료 처리를 먼저 하신 다음에 이 사이에 이제 마지막 달 급여를 당연히 지급하셨겠죠. 그리고 완료 처리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급여 정규직에서 마지막 달 급여 입력했던 거 조회해서 다시 계산하기 누른 다음에 지급하기 누르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정확하게 중도 퇴사에 이제 찍히거든요. 이건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주 묻는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더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혹시나 지금 강의 이제 이후에 좀 앞부분을 못 들으셔가지고 궁금하시다고 하시면 제가 교환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교환해 보시면 자주 묻는 질문이랑 거기에 대한 답변이 다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교육고객센터 다시 들어가셔서 자료실에 가셔서 이
첫 번째 급여 지급부터 신고까지 인사급여 메뉴 사용 방법 2편 해서 교환 한번 다운받아 보시면 지금 어떻게 강의가 진행됐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완료만 했으면은 끝나면 좋겠는데 끝이 아니에요. 신고라는 걸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인사급여 메뉴에서 급여 내역을 다 입력했는데 신고는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은 저희 이제 아시겠지만 세무신고는 다 세무신고하기라는 메뉴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메뉴에 들어와서 해야 될 일과 신고서를 어떻게 보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세무신고하기 이렇게 들어오시면 메뉴 들어오시면 뭐가 있냐면 이 원천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세 신고는 이 원천세 메뉴에서 하시면 되고요. 이제 분기별로 하시는 일용근로소득자의 지급명세 제출은 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에서 분기해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매년마다 하시는 뭐 근로사업, 기타 이런 지급명세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 근로퇴직 등 지급명세서 들어와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급여 내역 신고는 원천세 지급명세서가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신고는 이 세무신고하기 메뉴 들어오셔서 각각 하고자 하는 신고 내용을 클릭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하는 방법 설명드리기에 앞서 신고서 보는 방법을 좀 설명드릴 건데, 여기에 기간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그 급여를 지급한 그 월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0월달 근무한 사람은 11월달에 급여를 지급했다고 하면은 저희 쪽에 그 지급일은 10월달로 했기 때문에 10월달로 선택을 해서 조회를 하시고 신고는 11월 10일까지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11월달 급여를 지급하고 12월 10일까지 하시는 원천세 신고를 하시고자 하면은 그때는 11월 선택하시고 조회하신 다음에 이제 원천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먼저 신고하시기 전엔 당연히 신고서 확인하기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신고서 확인하기는 이 확인하기 누르면 되고요. 이제 이 확인하기부터 나오는 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간혹 이제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이 확인하기는 이제 본인이 입력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이제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국세청 아이디는 입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국세청 지금 현재 신고하시는 아이디 입력해 주시고, 여기 보면 전월 미환급세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거냐면 이제 그 환급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환급을 안 받, 저희 쪽 이용해서 계속 신고하시면 이제 환급세액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환급액이 발생하였는데 환급을 안 받았다면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이 돼요.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혹시 나중에 뭐 연말정산 뭐 2월달에 대한 원천세 신고하실 때 3월 10일까지 하실 때 발생한 환급세액이 계속 아직 환급을 받지 않고 있다라고 하시면 그때 여기다가 전월 미환급세액에 뭐 아직 환급 못 받은 금액을 여기다 적어서 신고서 다음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입력할 내용 있으면 다음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신고서가 뜹니다. 그래서 이 신고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신고서 파트는 이렇게 보시면 크게 왼쪽 라인에 보시면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저희 쪽에서 이제 보실 수 있는 거는 근로소득, 뭐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 값은 어떻게 갖고 오냐면, 근로소득이라는 거는 저희 급여 정규직 메뉴 있잖아요. 여기서 입력한 내용을 갖고 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퇴직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퇴직소득은 저희 여기 퇴직금 있고요. 그리고 여기 사업소득은 당연히 여기 인사급여 사업소득에서 갖고 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기타소득은
인사급여, 기타소득에서 갖고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각각 갖고 오는 메뉴 연결을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중에서 아까 중도퇴사는 보여드린 대로 이제 연중에 중도퇴사 그렇게 연말정산 완료해서 처리한 경우에 이렇게 연말정산 소득세 금액이 이렇게 뜨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2월 달에 연말정산 완료하시고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하실 때는 여기 이 연말정산란에도 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계속근로자 같은 경우에 연말정산은 이제 여기 뜬다. 이 연말정산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결되는 이제 급여는 이렇게 되고요. 그 이 소득세 등은 어떤 금액이냐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소득세라는 금액이 있어요. 이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금액. 지방소득세는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이 보고 계신 신고서는 국세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나중에 위택스 신고를 10%만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소득세 등에 찍히는 이 신고서의 소득세 등에 찍히는 금액은 이 금액이다. 이 원천징수 소득세만이다. 지방소득세는 더해지지 않는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사업소득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업소득도 이렇게 여기 소득세 이 금액이지 지방소득세 더한 금액이 아니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이 소득세 금액만 신고서에 찍힙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는 걸 아시면 되고 이 총 지급액은 이제 이 총 지급액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쉽게 설명하면은 급여 총액이에요. 그래서 뭐 원천징수 세액이나 4대 보험 금액을 제외하기 전 총 급여 내역인데 이제 여기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어떤 거냐면 분명히 지금 내가 급여를 지급한 건 뭐 30만 원인데 금액은 이상하게 금액이 안 맞는다. 10만 원 차이가 난다 라고 해서 보면 대부분 이 케이스예요. 어떤 거냐면 여기에 있는 총 지급액은 그 세금을 제외하기 전 금액은 맞는데요. 그 세금을 제외하기 전인데 이 중에서 빠지는 금액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 정규직 급여 지급할 때 식대 10만 원 비과세 금액 있잖아요. 그리고 차량 보조금 20만 원. 이 금액은 빼고 저기에 금액이 들어갑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면 20대 10만 원 있잖아요. 이 금액이 빠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차량 보조금 20만 원도 여기서 빠집니다. 한번 보면은 350만 원에서 원래는 350만 원 더하기 340만 원 하면은 이제 690만 원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690만 원 찍혀 있어야 하는데 680만 원밖에 없어. 그래서 저희 쪽 전화가 와요. 신고서가 잘못 나오는 것 같아요 라고 전화가 오는데 막상 확인해보면 대부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조회를 해보면 이렇게 식대 1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식대 10만 원 비과세는 빠진 금액이 신고서에 들어갑니다 라고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식대 10만 원뿐만 아니라 차량 보조금 20만 원 비과세 금액도 저기 아까 총 급여에서 빠지고 신고서에 박힌다 라고 아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아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물어봐요. 육아수당도 비과세 아닌가요? 그럼 육아수당은 왜 안 빠지죠? 라고 물어봐요. 근데 이제 신고서 기준이 있잖아요. 작성하는 예시, 그 요령. 거기에 육아수당 비과세 금액은 또 포함해서 적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아수당 금액은 또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그 식대 10만 원이
식대 비과세 금액 10만 원이 식대가 아니라 만약 육아수당 비과세 금액이었다고 하면 그땐 690만 원이 찍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총 지급액에는 차량 보조금 비과세 금액이랑 식대 비과세 금액은 빼고 들어간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천징수 소득세와 사대보험 뭐 그런 공제액 빼기 전 금액이다. 네, 이걸 아시면 됩니다. 이제 그 경우가 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일용 근로자의 급여가 여기 총 지급액 200 얼마 정도 있는데 소득세는 0이라고 찍혔어요. 이상해요. 뭐 급여가 있는데 왜 0이라고 찍히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일용직 같은 경우는 일당으로 이제 세금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규직 근로소득자는 그러니까 월 총급여액으로 그 원천징수 소득세를 계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일용근로자는 일당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급이 일정 금액 이하라면 소득세 금액은 0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급여가 많다고 하더라도 일당이 13만 7천 원 이하면은 소득세는 0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서를 보실 때는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시면은 나중에 신고하실 때 신고서가 맞게 들어갔는지 이런 것도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도 교환 지금 제가 이렇게 포인트를 적어 놨으니까 한번 교환이랑 같이 나중에 본인의 신고서를 이제 대조해 보시면은 이해하시는데 이제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신고서까지 이렇게 봤으면은 올바르면 이제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고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아마 저희 이제 자동장부 많이 오래 쓰신 분들은 신고하는 방법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도 이제 혹시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신고 방법이 조금 어렵다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신고하는 방법을 홈택스를 어떻게 신고하는지까지 조금 보여드리고요.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달, 이번이 11월이니까 11월 달 급여 내역에 대해서 12월 10일까지 신고를 지금 진행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린 대로 미양급세액이랑 이렇게 신고서 올바르게 확인했다라고 하면 먼저 여기서 해야 될 일은 이 전자세무신고 파일 생성을 누릅니다. 누르면은 비밀번호 입력이 나오는데 이 비밀번호 입력은 이제 임의의 비밀번호 8자리고요. 특수문자는 제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기억만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 뭐 굳이 이지샵 비밀번호, 홈택스 비밀번호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아래 이제 전자세무신고 파일을 저장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장을 하실 때 그냥 저장 누르면 어디다 저장됐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시고요. 누르시면 이렇게 경로를 지정할 수 있게 나와서요. 이렇게 해서 저장 눌러주시면 되고 이렇게 여기선 저장까지만 하시고요. 홈택스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하러 가기 눌러서 여기 신고 납부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고 납부 들어가서 원천세라고 있어요. 이거 누르시면 되는데 이제 제가 여기 사업소득자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신고는 어렵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교환 보고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원천세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지금 세 번째 그림 보이시나요? 그림이 좀 작을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원래 원천세로 로그인에 들어가시면 이 파일 변환 신고라고 있어요. 회색 버튼. 그래서 보통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지금 내가 정기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 정기 신고를 누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아니고요. 이 파일 변환 신고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색 버튼 눌러주시고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전자 파일을 먼저 찾아보기 누른 다음에 아까 전에 바탕화면에 저장해 놓은 그 전자 파일 있잖아요. 그거를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아래 파일 형식 검증하기라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이 올바른지 형식 검증하시는 게 있어서요. 그거를 먼저 해주시는데 이 형식 검증하기 누르면 비밀번호 입력하라는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밀번호 입력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뭐 홈택스 비밀번호나 저 이지샵 비밀번호가 아니라 아까 전에 별도로 생성한 임의의 비밀번호 8자리 있잖아요. 그거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번호를 눌러서 확인하면은 만약 일치를 한다. 이 파일에 아까 걸어놓은 비밀번호 일치를 하면은 그냥 풀리는데 만약에 비밀번호 일치를 안 하면은 파일 복구에 실패하였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비밀번호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다시 파일을 생성하실 수밖에 없어요. 아까 이시샵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다 맞으시니까 8자리 뭐 1, 2, 3, 4, 5, 6, 7, 8이라고 하면은 1, 2, 3, 4, 5, 6, 7, 8 입력해서 확인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 형식은 그러면 검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파일 형식 검증에 00이라고 뜨셔야 돼요. 그리고 내용 검증 납사수에는 1이라고 떠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 검증할 대상이 1이라고 떠야지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류 납사수에 1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한번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이제 보통 여기서 나오는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 국세청 홈택스 아이디가 올바르지 않아서 뜨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홈택스 아이디는 저희 이지샵 페이지에 여기 정보 등록 들어오시면 여기에 사업장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국세청 홈택스 아이디 이거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시고 저장하신 다음에 다시 세무신고하기 들어오셔서 원천세에서 이제 전자 파일 다운받으셔가지고 다시 이제 홈택스 들어가서 신고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일 형식 오류는 보통 이런 케이스가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일 뜨면은 검증 결과 이제 내용 검증하기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 결과 확인 눌렀는데 일 뜬다. 그러면 다시 내용 검증하기 들어오셔서 다시 또 검증 결과 확인 누르면 원래는 여기 정상 납사수라는데 1이 떠야 됩니다. 근데 혹시 1이 안 뜨고 지금 보고 계신 두 번째 그림처럼 이제 오류 항목수 1을 뜨면은 그때는 한번 저희 쪽에 문의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상 납사수에 1이라고 뜨면은 그때는 이제 전자파일 제출 이동하셔가지고 이 전자파일 제출하기까지 해서 접수증 출력해서 보관해 주시면은 이제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검증 절차는 조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환으로 조금 안 된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사업자가 개인이라 없어서 동영상 강의에는 이제 사업자 아이디 로그인을 저희가 상세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원천세 신고하기 보기 누르시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일련의 절차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설명드릴 게 지급명세 제출인데 지급명세 제출은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이 신청 제출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천세 신고나 부가가치 신고, 종합소득 신고는 다 신고 납부해서 전자파일 신고하는데 지급명세는 제출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신청 제출에 가서 여기 분기별로 일용소득 지급명세서 이제 나중에 연말정산 완료하시고 이제 지급명세 제출하실 때는 여기 근로태입 등 지급명세서 여기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급명세 제출은 신청 제출해서 전자파일 이제 풀어서 그 내용 검증 완료하고 그 다음에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다 드린 것 같은데요. 이제 항상 했던 대로 이제 오늘도 퀴즈 내고 그리고 댓글 활발하게 참여해주신 분 대상으로 저희가 커피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인사급여 메뉴에서 급여 내역을 다 입력했어요. 그리고 지금 방금 했던 원천세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지샵 페이지에 어떤 메뉴에서 원천세 신고를 해야 될까요? 네, 아시는 분들은 댓글 통해서 답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메뉴판을 다시 보여드려야 되나요?
네, 메뉴판이랑 이상하네요. 아이고, 잠시만요. 저희 이지샵 자동장부 메뉴는 이렇고요. 아이고. 지금, 네, 답이 체크가 된 페이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바꿨습니다. 네, 문제는 이렇고요. 메뉴는 왼쪽에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메뉴에서 해야 될지 답변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너무 어렵나요? 아, 네, 한 분이 지금 맞춰주신 것 같은데, 다른 분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이제 저희가 세무신고 기간이 아니라서 좀 참여가 좀 저조해요. 그래서 참여가 저조할 때는 진짜 오늘 들어오신 분들이 복 받으신 게 기회가 많아요. 드릴 수 있는 기회가. 그래서 제가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춰주신 분이 없으시면 여기서 종료하고요. 더 맞춰주실 분 없으신가요? 아, 지금 카카오톡 통해서도 네, 남겨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께도 드려야겠네요. 이용땡님? 네, 지금 카카오톡 이용해가지고 네, 제가 강의 초반에 말씀드린 지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 모르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강의 들으시는 중간중간에 카카오톡 통해서도 이제 문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톡 통해서 활발하게 해주신 이용땡님이랑 그리고 지금 활발하게 참여해주신 토토77님 그리고 지금 문제 맞춰주신 닉네임 ECOSIA님 이렇게 세 분께 제가 지금 사다리를 타서 상품을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첨되신 분들은 저희 그 매니저한테 귓속말로 그 핸드폰 번호 남겨주시거나 아니시면 저희 우측 상단 이 장부 사용 문의에다가 핸드폰 번호랑 당첨 내용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그 지금 강의 끝나고 오늘 중으로 그 핸드폰 번호로 발송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장부 사용 문의 한번 보시고요. 네.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이렇게 아, 네. 그 지금 문제 맞춰주신 ECO로 시작하시는 그 닉네임 가지신 분은 던킨 교환권 보내드릴 거고요. 이 카카오톡 통해서 활발하게 참여해주신 이용땡님께는 스타벅스 카페라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토77님께는 네,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참여 활발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저희가 이제 다음 달에 또 생방송 교육을 해요. 다음 달 생방송 교육 일정은 이제 공지사항 통해서도 안내해 드렸는데 12월 20일 화요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이니까 장부 작성을 다 완료를 대부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작성한 장부를 어떻게 마감을 하는지에 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부 작성을 완료하였으면 신고도 올바르게 해야 되지만 결산도 올바르게 해야 되니까 그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오늘 들어오셨던 분들은 또 다음번에도 꼭 다 들어오셔가지고 그 이제 댓글도 활발하게 참여해 주셔서 상품도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연말이어도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강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